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게 될 제 이름 이장주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아이들과 공동주의가 관계를 유지 증진하는 데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라는 아이와 공동주의에 성공하려면 아이들이 게임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낚시꾼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해서 낚싯바늘에다 미끼로 아이스크림을 달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게임을 왜 하는지, 거기서 뭘 얻고자 하는지, 바틀이라는 연구학자가 게임을 하는 게이머 유형을 4가지로 나눈 바 있는데요. 이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유형으로 킬러형이 있습니다. 킬러, 말이 무서운데요. 킬러형은 대결에서 이기는 것을 중시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지고는 못 배기는 성격 유형이죠. 승부욕이, 승부사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합니다. 힘센 캐릭터로 상대를 압도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성취욕구가 강한 아이들이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하고 공동주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승패는 어땠어? 라고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자기가 했던 게임의 상황을 부모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공동주의가 성공한 후 부모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제안을 하면 아이는 그 부모가 제안한 활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 편의 제안을 마다하기는 어렵다는 거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달성가 유형입니다. 달성가 유형은요, 다른 친구들이나 경쟁자보다 더 먼저 높은 레벨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운 미션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난관, 어려운 것을 스스로 헤쳐나가는데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과 공동주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점수 몇 점이나 올랐어? 오늘 레벨 좀 올랐어? 게임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사교가 유형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게임의 승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유형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오늘 누구랑 놀았어? 새로 만난 친구 있었어?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탐험가 유형이 있습니다. 마치 고고학자 같이 게임 속 곳곳을 다니면서 지름길이나 버그, 숨겨진 장소 같은 곳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오늘 새로 발견한 건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현명한 부모의 공동주의 팁이라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의 전형적인 내용은 영웅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나 세상을 구한다는 테마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아이들 동화가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영웅은 게임 속에서 가장 유능한 존재죠.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별로 잘할 것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나마 스스로 유능감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유능한 영웅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몬스터를 무찌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라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고 나서 짜증을 부리는 아이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짜증 같은 이런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이럴 때 짜증내는 아이를 혼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짜증은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화나는 상태니 내 말을 들어달라 혹은 나를 위로해달라는 의사소통, 신호로 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구나 혹은 상대가 반칙을 했어? 억울할 만했네. 이런 방식의 공감은 부모와 자식 간의 우리 편 의식을 강화시키고 아이들도 그런 화났던 마음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승리나 점수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인정과 존중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 모두에게 중요한 욕구라는 의미입니다.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런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곳에 아이들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매달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특정 게임,
스마트폰에 매달린다면 게임 밖에서 받지 못하는 인정과 존중을 그 안에서 보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균형 있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억제하기보다는 게임 밖에서도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엄지척을 받는 아이들은 게임 속에서 엄지척에 매달릴 가능성이 현격하게 낮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정과 존중의 핵심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죠. 그것은 부모-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지만 그 아이의 욕구는 부모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신의 욕구가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섭섭하거나 억울하거나 혹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욕구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잘못된 욕구가 없다는 것이죠.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욕구를 인정받는 것은 갈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편을 만드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욕구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욕구를 마음대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배고픈 아이들이라도 아무거나 아무 때나 먹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욕구를 해소해야 될 것인지 부모는 충분히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다시 먹을 것인지, 과자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참았다가 저녁에 맛있는 것을 더 맛있게 먹을 것인지 선택지를 주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 비교적 단시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욕구에 대한 해결 방법을 자기가 선택했기에 아이도 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같은 선택을 부모가 시켜서 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그 만족도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통제력은 누구나 원하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특히 시간 통제 능력은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하다 멈추는 일은 어른도 힘듭니다. 어른도 힘든 일을 이제 5살 안팎의 아이들이 척척 해내리라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죠. 그렇기에 아이들이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오히려 가끔 시간 약속을 잘 지켰다면 그것을 칭찬해 줘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아이, 즉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다음 약속 시간을 잘 지킬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은 그렇게 나 약속대로 시간 맞춰서 끝냈어 라고 했을 때 엄마한테 받을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에 인정과 존중의 힘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비결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아이들은 실제 통제에 실패할 때가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성공보다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현명한 부모가 알아야 될 중요한 코칭 방법이기도 한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사람들은 실수나 문제를 해결하면 보상처럼 인식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못하던 거, 실수하던 거를 극복했을 때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계기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운 게임이 재밌는 이유가 바로 노력에 의해서 결국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실패를 나무라기보다는 다음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시간 통제 30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못 지켰을 때 거봐 말로만 지킨다고 하면서 못 지키니까 엄마가 너를 못 믿지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재밌는 것을 하다 멈추기는 쉽지 않아. 그런데 세상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으니 다음에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라고 격려의 말을 들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다음번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오를 거라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원리가 바로 이 안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단지 게임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 아이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심리학에서 현재 관심에서 더 크게 발전된 관심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브릿징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실수하면 거기서 끝내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긴 실패했지만 다음에 열심히 잘해보자. 혹은 이런 거를 단지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으로 확장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불이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불이증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니면 해주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게임 시간을 부모님이 결정해 주시기보다 아이들이 시간을 스스로 어떻게 사용할지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결정한 일에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결정을 했으니 그만큼 지켜야 된다는 동기도 커집니다. 당연히 성과도 높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시간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 무엇을 하고 지낼 것인지 물어봐 주시죠. 게임을 몇 시간 혹은 몇 분 하겠다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그 시간을 넘으면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부모님이 마음껏 놀라고 말해주시기보다는 그러면 타이머를 맞추고 노는 게 어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방식의 제안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아이들은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지고 스스로 행동 통제에 대한 자신감도 증진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그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긍정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속에서나 게임 밖에서 모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게임 속 캐릭터를 잘 봐주셨다가 오프라인 행동으로 연결시키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하는 게임 속 영웅 캐릭터나 레벨을 봐두시고요. 시장놀이 챔피언, 퍼즐 게임 대장, 엄마 좀 도와줄래? 엄마 이게 집 날리는데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시죠. 그러면 게임 속 영웅 캐릭터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믿음직스러운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멋지게 엄마를 도와준 아이에게 한번 이런 칭찬 해보시죠. 어쩜 우리 영철이는 게임 속에서도 멋지고 게임 밖에서도 멋질까? 이런 칭찬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아이들은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며 또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라는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게임 속 공동주의는 아이들의 관심뿐 아니라 행동을 더욱 성숙시키는 것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현명한 사공은 바람과 파도에 맞서지 않고 그것을 활용해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한다고 합니다. 자, 게임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산업이자 문화가 될 것이라고들 예측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게임을 그냥 쓸데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잘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가 되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